60세 이상이라면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비타민 4가지와 매일 챙겨야 할 비타민 4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마다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한 현명한 습관이라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뼈를 위한 알약 하나, 심장을 위한 알약 하나, 에너지를 위한 알약 하나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복용 중인 비타민 중 일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에게 꼭 필요하다고 홍보되는 특정 보충제들이 체내에 쌓여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심지어 뇌졸중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비타민들이 특별하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노년층의 약장에 들어있는 평범한 제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은 더 이상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신장은 예전처럼 과잉 성분을 배출하지 못하며 신경과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40대에 괜찮았던 것이 65세에는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비타민 4가지와 반드시 매일 섭취해야 뇌를 보호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수명까지 늘릴 수 있는 비타민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유익한 비타민이 사망률을 무려 36%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아닌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복용 중인 영양제를 손에 들고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먹고 있는 그 알약들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로운 비타민 4째, 비타민 A, 레티놀 60세를 넘긴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비타민 중 하나는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겉보기에는 이로운 영양소처럼 들립니다. 의사들도 시력과 피부 면역력에 좋다고 말하죠. 실제로도 비타민 A는 적절한 형태와 적절한 양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레티놀이라는 합성 형태의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것이 몸속에 서서히 쌓이면서 독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C나 B처럼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저하되어 이러한 축적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죠. 또 지방의 분포 방식이 바뀌면서 비타민의 저장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섭취해야 한 레티놀은 내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한 방울씩 컵에 물을 채우듯 천천히 쌓이면서 결국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축적된 비타민 A가 눈에 띄지 않게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쉽게 부러지며 어지러움이나 시야 흐림 관절, 통증, 피로감이 계속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화 탓이라고 여기기 쉬운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유럽 임산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A가 과다 축적된 노인의 경우 심방세동의 위험이 2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방세동은 65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불규칙 심장박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비타민 알약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부터 과한 것일까요? 만약 지금 복용 중인 종합 비타민이나 보충제에 하루 700마이크로그램 여성 기준, 900마이크로그램 남성 기준 이상의 레티놀 또는 레틴 18미테이트가 들어있다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니어용 제품이라 불리는 보충제 중 상당수가 이 기준치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비타민 A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비타민 A를 필요로 하지만 보다 안전한 형태로 섭취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고구마, 당근, 시금치, 달걀 등 자연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몸이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로 인한 위험이 없습니다. 마치 자동 조절되는 연료 탱크처럼 필요할 때만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레티놀은 탱크가 넘쳐도 계속 쌓이고 결국은 손상을 일으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오늘이라도 보충제 라벨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레티놀 또는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식품 기반의 안전한 원천으로 대체하고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게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더 많은 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영양소를 올바른 형태로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해로운 비타민 셋째, 철분 아이온. 60세 이후에도 피로감을 느끼면 철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의사들은 피곤하면 철분을 처방했고 종합 비타민에도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이유로 철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창백한 피부나 쉽게 부러지는 손톱 무기력함의 해결책으로 널리 쓰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노년층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이후 철분 보충제는 조용히 독처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분은 비타민 C나 B처럼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간과 심장, 췌장 같은 장기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철분을 더하면 이미 있는 철분 위에 쌓여 녹슨 수도관처럼 내부부터 서서히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철분이 위험해질까요? 남성은 사춘기 이후, 여성은 폐경 이후부터 더 이상 월경으로 철분을 잃지 않게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술이나 궤양 진단받은 질환으로 인한 출혈이 없다면 대부분의 노년층은 철분 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충제나 식품을 통해 들어온 철분은 장기 곳곳에 머무르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불안정한 분자들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조직을 노화시키는 작용입니다. 2078년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철분이 과다 축적된 고령자는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질환 간 손상, 특정 암과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로 철분 보충제가 필요한 노년층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철분 과잉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모호하고 흔히 나이 탓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관절통이나 뻣뻣함,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 기억력 저하, 가슴 두근거림 등도 철분 축적으로 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활력을 줄 것 같았던 철분이 실상은 당신의 심장과 간, 뇌를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시니어용 종합 비타민이 여전히 철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쇠고기, 콩 철분 강화, 시리얼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더하면 불시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라벨부터 확인해 보세요. 의사의 진단 없이 철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복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철분이 없는 시니어용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수치가 궁금하다면 병원에서 혈청 페리틴이나 트랜스페린 포화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는 몸속 철분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충분한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살코기, 콩류, 잎 채소만으로도 필요한 양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분은 젊고 혈액 손실이 자주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영양소였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선 몸에는 더 이상 과잉의 철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잉이 조용히 노화를 앞당기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심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에너지 보충용 알약을 집어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도움이 되었던 것이 지금의 몸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60세 이후의 에너지는 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에너지는 장기를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꼭 필요한 영양소만을 채워주는 현명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해로운 비타민 둘째, 칼슘. 60세 이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챙기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병원 안내 책자에서도 약국에 진열된 뼈 건강 보조제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죠. 뼈가 약해지니까 칼슘을 더 먹어라. 그러나 여기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으로 섭취하는 칼슘 보충제는 60세 이후에는 뼈보다 심장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시스템이 칼슘을 잘 분배해줍니다. 호르몬과 성장인자가 뼈라는 목적지로 칼슘을 정확히 데려다 주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뼈는 더 이상 칼슘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몸속에 들어온 칼슘은 다른 길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지고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관절로 흘러들어가 뻣뻣함과 통증을 유발하고 연조직에 침착되면서 몸 안에서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한번 시작된 석회화는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2016년 대한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노년층은 심장질환 위험이 22%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뼈를 보호하려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심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칼슘 과잉의 초기 증상은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기고 관절이 뻐근하고 쉽게 피곤해지며 집중력도 떨어지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혈관이 석회화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며 신장결석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연, 철분,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소의 흡수도 방해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많은 칼슘을 먹고도 정작 뼈는 튼튼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보충제 회사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칼슘은 단독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려면 비타민 D3가 필요하고 그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내기 위해서는 비타민 K2가 함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조직이 석회화되지 않도록 칼슘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칼슘만 따로 섭취합니다. 방향 없는 미네랄은 결국 엉뚱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연에서 얻은 칼슘에 주목하세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 채소, 뼈째 먹는 정어리, 요거트, 아몬드, 치아씨드 등은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의 칼슘을 제공합니다. 만약 보충이 꼭 필요하다면 D3와 K2가 함께 포함된 복합형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뼈를 자극하는 체중 부하 운동은 칼슘만큼이나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또 하나 체크할 점은 과잉 섭취입니다. 종합 비타민으로 하루 500에서 1000mg의 칼슘을 이미 복용하고 있고 동시에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칼슘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알려진 방식은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단독 칼슘 보충제는 혈관을 막고 관절을 굳게 하며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뼈 건강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음식에서 얻은 자연 칼슘, D3와 K2, 마그네슘의 조합, 그리고 꾸준한 신체 활동. 이것이야말로 60세 이후에 뼈를 지키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 시기의 건강은 약을 더 많이 먹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도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뼈가 아닌 혈관으로 향하는 칼슘은 이제 멈춰줘야 합니다. 해로운 비타민 첫째, 고용량 비타민 B6, 가장 위험한 비타민 1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성분, 바로 고용량 비타민 B6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비타민 B6라 하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성이라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에너지 생성이나 신경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0세가 넘은 이후 고용량의 B6는 신경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비타민 B6가 나이 들수록 위험해질까요? 일반적인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B6는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 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신경 조직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이 축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경 독성으로 작용해 원래 보호해줘야 할 신경 자체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에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리고 신경도 훨씬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합니다. 2017년 신경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B6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경 손상 증상이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증상들이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착각된다는 데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 저하, 균형 감각 이상, 자주 넘어지는 증상 근력 약화, 피로, 머릿속이 뿌연 느낌. 이런 증상들이 꼭 당뇨나 단순한 노화로 오해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지나치게 쌓인 비타민 B6일 수 있습니다. 권장량의 함정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비타민 B6의 안전 상한선은 하루 100mg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인 하루 50mg 정도를 오래 복용해도 노년층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의 신경 강화제나 피로 회복제에는 하루 기준량의 100에서 250%가 한 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에 종합 비타민 강화 시리얼 등 식품까지 더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과잉 복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비타민 B 과잉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회복이 걸릴 수 있고 심할 경우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음식에 있습니다. 병아리 콩 참치, 칠면조 고기, 바나나 강화 곡물 등은 노년층에게 필요한 BS를 안전하게 공급해 줍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여성은 하루 약 1.5mg, 남성은 1.7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용 중인 보충제 라벨을 살펴보세요. 1회 제공량당 5에서 10mg 이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 전 혈중, BX 농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 상담 없이 혹시 몰라서 고용량을 장기 복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비타민 B6는 나쁜 비타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움직임과 균형 독립성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딱 적당한 양만 필요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보충이나 신경 건강을 위해 고용량 B6를 복용해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식품 기반의 섭취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비타민 B6에 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보다 딱 알맞게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4가지 비타민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성분들이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간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신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노년은 무엇을 줄이느냐보다 무엇으로 채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잘못된 보충제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다시 채우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4가지 비타민은 수많은 연구에서 노년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혀진 요소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전반적인 사망률을 36%까지 낮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피해야 할 영양소에서 매일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로 시선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족하지만 몸속 300가지 기능을 조용히 돕고 있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유익한 비타민 넷째, 마그네슘. 60세 이후 우리 몸이 조용히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족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친다는 데 있습니다. 자꾸만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다리가 쥐가 나며 원인 없는 피로감이 계속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까지 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마그네슘 결핍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무려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심장의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경 전달과 뇌 기능을 지원하고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을 조절하며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중요한 미네랄을 음식으로부터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더구나 혈압약 위산, 억제제, 이뇨제 등 고령층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은 오히려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결국 아무리 식단에 신경 써도 해마다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대한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노인은 심방세동 위험이 50%나 높았고 이로 인해 뇌졸중 위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 치매 가능성 증가,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상승, 그리고 만성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노화 가속까지도 마그네슘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의들이 마그네슘을 노년기 가장 과소평가된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회복하면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족했던 마그네슘을 채운 어르신들은 깊은 수면을 경험하고 야간주의 현상이 줄어들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또렷해졌다고 보고합니다. 기분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며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의 위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가 같은 품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더 적합한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말레이트입니다. 이들은 위장에 부담이 적고
체내 흡수율도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식단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하루 250에서 400mg이 적정 섭취량으로 권장됩니다. 식품에서도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으니 식단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 호박씨, 아몬드, 아보카도, 검은콩, 렌틸콩, 그리고 다크 초콜릿까지 물론 적당량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토양의 영양분 밀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식사만으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보충이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화려하진 않지만 노년기의 몸을 조용히 복구해주는 숨은 주역입니다. 이 부족을 바로잡기만 해도 나이 탓이라고 여겼던 쥐불면증, 머릿속 안개 같은 증상들이 놀랍도록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영양소는 피부가 더 이상 충분히 생성해내지 못하고 그 결핍이 뼈와 면역력, 심지어 기분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유익한 비타민 셋째, 비타민 D3. 60세 이후 마그네슘이 조용히 우리 몸을 보조해주는 영양소라면 비타민 D3는 모든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주는 핵심 열쇠와도 같습니다. 뼈가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할지, 뇌가 날카롭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바로 이 하나의 영양소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65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햇빛을 받아 비타민 D3를 합성하는 능력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피부가 햇빛을 비타민 D로 전환하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자주 선크림을 바르거나 햇볕이 약한 지역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결핍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 D3는 단지 뼈 건강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골절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상 몸 전체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된 호르몬 같은 존재입니다. 뼈 건강 측면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K2와 협력해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을 막아줍니다. 근육 보호에도 중요한데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 유지에도 꼭 필요해 감염과 질병 회복을 돕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뇌 건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분, 기억력,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비타민 D3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020년 대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고령자는 호흡기 감염 위험이 50% 높았고 전체 사망률 역시 3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심장질환, 당뇨 치매를 포함한 각종 질환들이 비타민 D3 부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비타민 D3가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상은 은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피로감이 쉽게 풀리지 않고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자주 느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회복이 느려지며 뼈가 욱신거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약해져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들. 익숙하신가요? 이 모든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비타민 D3가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비타민 D3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D3가 400에서 800 IU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하루 최소 1000에서 2000 IU를 섭취해야 혈중 농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형태입니다. D2보다 흡수율이 높고 생체 이용률이 뛰어난 D3 형태인 콜레칼시페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팁 하나. 비타민 D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연어처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식사 중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만약 혈액 검사 결과 수치가 많이 낮게 나온다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량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두 번째 선택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류, 달걀 노른자,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주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현명한 보충이 필수가 됩니다. 비타민 D3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약해짐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뼈는 쉽게 부러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면역력은 떨어지고 뇌 기능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이 방패가 제자리에 놓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더 강해지고 활력을 되찾고 심지어 감정 상태마저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몇 주 만에요. 다음으로 살펴볼 영양소는 결핍 시 치매와 혼동될 정도로 증상이 유사하고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키며 다리의 힘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유익한 비타민 둘째, 비타민 B, 비타민 D3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라면 비타민 B는 신경과 혈액 기억력을 살리는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신경에 불을 붙이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어르신 4분 중 1분은 비타민 B가 부족한 상태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결핍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속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 위산이야말로 음식 속 비실비를 분리해 흡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위산 억제제, 당뇨약 역류성, 식도염 약 등 노년층이 흔히 복용하는 약들이 흡수를 더욱 방해하면서 아무리 달걀이나 닭고기 유제품을 먹어도 체내 흡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B12는 60세 이후 3가지 중요한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첫째는 뇌와 기억력.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위축을 막으며 정신을 맑게 유지해줍니다. 둘째는 혈액 건강. 적혈구를 생성해 빈혈과 피로를 예방해주죠. 셋째는 근육 조절 능력. 신경신호가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어 다리의 힘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우울감이나 신경 손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영양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호는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함,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균형 감각 약화, 쉽게 넘어짐, 창백한 피부나 약해진 손톱까지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나이 때문이 아니라 BLB 결핍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이 결핍이 계속 방치될 경우 신경 손상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검진과 보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보충해야 할까요? 노년층에게 필요한 BLB 권장량은 하루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양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틸코발라민이나 시아노코발라민 같은 형태는 노화된 소화기관에서도 흡수가 잘 됩니다. 복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혀 밑에서 녹여 먹는 설화정 형태는 위를 거치지 않고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므로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결핍이 심각하다면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식품에서도 B3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어 참치, 정어리 달걀 노른자, 한우 요구르트 우유 등은 비타민 B3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위산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B12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더라도 체내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어 독성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B12는 나이 들수록 더욱 절실한 영양소입니다. 결핍되면 인지력 저하, 균형 감각, 약화 감정, 기복 피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따라오지만 보충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활력과 선명한 기억력, 안정된 신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B12를 매일의 루틴 속에 포함시켜야 할 때입니다. 유익한 비타민 첫째, 오메가3 EPA 및 DHA,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EPA와 DHA는 단순한 건강 보조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수명을 함께 연장해주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 임산 경향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서는 무려 42,000명 이상의 노인을 10년 넘게 추적했는데 혈중 오메가3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은 사망률이 36%나 낮았습니다. 이는 곧 심장마비, 뇌졸중, 기억력, 저하 관절 문제 등 다양한 질환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오메가3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나이가 들면 몸속의 만성 염증이 조용한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염증은 관절을 약화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근육을 위축시키고 뇌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때 오메가3가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심장 리듬 이상을 줄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DHA는 뇌세포의 구성 요소로서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감정 조절을 지켜줍니다.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는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여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오메가3가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의 DNA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를 안정화시켜 노화를 억제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니어들이 오메가3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8%가 오메가3 부족 상태인데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가 등푸른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며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등 오메가6가 과도하게 포함된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탓에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 불균형은 결국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통증과 기억력 저하, 심혈관 질환, 빠른 노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어떻게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첫째, 연어,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좋은 품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00mg 이상의 EPA와 DHA가 포함된 제품이 권장되며 심장질환이나 염증 문제가 있는 분들은 2000mg 이상 섭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중금속 검사를 마치고 정제된 제품인지 체내 흡수율이 높은 중성지방 형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아보카도나 올리브유처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섯째, 생선을 먹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해조류 기반의 오메가3 보충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60세 이후에는 단순한 섭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메가3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와 심장 관절,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일종의 건강보험과도 같습니다. 만약 60세 이후 단 하나의 보충제를 선택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메가3를 고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생기 있게 사는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의 비타민에 대한 숨겨진 진실입니다.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 철분 칼슘 보충제,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B익수처럼 겉보기에는 건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기며 심장과 신경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비타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시니어 전용이라는 라벨 뒤에 숨어있는 이 조용한 위험은 실은 우리가 실제보다 더 나이 들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그네슘 비타민 D3, 비타민 B3, 오메가3, 지방산처럼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나이에 맞는 강력한 지지대를 얻게 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며 심장을 안정적으로 뛰게 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들 비타민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노쇠와 활력 사이의 차이는 운도 아니고 단순한 나이 탓도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하나하나의 영양제. 한 입 한 입의 식사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우리를 약함으로 끌어당기느냐 아니면 강함으로 이끄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어도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밤 집에 있는 보충제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주치의와 함께 비타민 수치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은 아직 쓰여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비타민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복용 중인 것이 있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황금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만 있다면 앞으로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